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요 중식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계속해서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님. 이관호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페이지 수로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리 슈퍼 오닉쌀 생산단지 운영 현황 좀 한번 누가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김인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슈퍼오닉 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2년 차가 되겠고요. 올해 쌀 생산단지 현황은 전체 4,425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시가리가 약 70%, 나머지 이제 꽃맞이 외에 다른 종자 한 추청, 미호, 백진주 이렇게 싼데 품종이 30% 정도가 됩니다. 올해 기후가 지금 전반적으로 7월달 현재까지는 괜찮아서 작황은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8월, 9월에 큰 비나 태풍이 없으면 올해는 적정량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슈퍼 오닉쌀 하면 뭐 브랜드로서는 이제는 뭐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이번에 4,425헥타르 맞죠? 네. 지난해 대비 우리가 농가 소득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이 향상에 대한 뭐 성과지표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알 수 있나요? 네. 예, 작년에 이제 쌀값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어서 그거와 준해서 저희들도 쌀값이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가리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꽃맞이 같은 경우도 약 13% 정도 쌀값이 증가된 상태에서 농협이 수매를 하였기 때문에 농가 소득 차원에서는 꽤 괜찮은 소득 증가분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려이 또 우리 잘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우리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장려금 부족금 해갖고 14억 2,4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이 굳이 3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슈퍼은행 단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품질 관리상 단백질 함량 6 이하를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질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생산량이 높아져서 미질은 떨어지지만 농가의 수치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 6.0으로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수량 감소에 따른 그 부족분을 저희가 장려금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작년 이제 그 본 예산에 반영을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이 14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여서 이제 수확기 때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 6.0으로 이제 합격이 된 농가에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본예산 편성해서 못해갖고 추경에 이번에 담는 거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본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 좀 주면 우리가 추경에 다룰 때 뭐 본예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실링 이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3회 추경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8월에 네. 의원님들 네. 간담회 때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실은 우리 본예산 때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니까 네네. 예산 면적이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설명을 해줬으면 뭐 충분히 뭐 8월에 잠깐 설명을 해도 3회 추경 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병해충 적기 예찰 관찰법 운영에서 보게 되면 우리 벼 실종 시험 및 품종 비교 전시법 운영이라고 했어요. 이게 따로 신품종에 대한 실증 시험이라는 거죠. 신품종에 대한 실증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예찰포가 또 있는데 병해충, 그다음에 해충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 정도에 대한 그 관찰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20일 간격이나 15일 간격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국가 병해충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품종 관련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비량에 따라서 질소 비료를 7kg 넣느냐 9kg 넣느냐에 따라서 생육 관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선정 기준 같은 거 분명히 잘 해서 했겠죠, 그렇죠? 요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직접 있습니다. 수행? 예. 뭐 유망 품종 같은 것도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가능한 품종을 두루두루 잘 이렇게 관찰하고 그 조사를 해서 가능한 품종들을 저희들이 한 20품종을 이제 농업인들이 와서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향후에 좋은 품종은 슈퍼오닝 쌀로 또 다시 대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해충 적기 예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병해충 발생 뭐 조기에 발견한 그런 사례라든지 혹시 피해를 줄인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요. 편이고요. 그 벼에새 톱다리 노린재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큰 병해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올해 저희가 보고 유난히 있습니다. 예. 유난히 뭐 모기라든지 해충이 좀 발견이 덜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도 뭐 기후 문제 때문인지 어떤 문제 때문인지 상당히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아무튼 이런 병해충 예찰은 정말 우리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촌자원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70 농촌자원과인가 여기가 잠깐만요. 기술보호과네. 우리 70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영농을 하다 보면 우리 부산물 처리하는 그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추진하는 가운데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농부속물 안전처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받아서 1억 500만 원을 가지고 연 100헥타 계획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자들이 워낙 많아서 상반기에 추진 완료한 게 벌써 106헥타가 넘었고요. 또 추가로 들어오신 분들을 아직 다 못 해드린 부분이 한 60헥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5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을 다 지금 마무리를 해줘야 될 상황이고요. 운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거의 한 70%에서 80%가 인건비입니다. 13명 그 후계 농업인들이 6개 조로 나눠서 평택시 전역을 다 돌면서 파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희들이 다 완벽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덩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정리를 다 하지 않고 막 펼쳐놓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못합니다.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가능할 수 있는 그 농작물만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민원들이 조금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106헥타르를 다 완료했다는데 하반기에 60헥타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추경에 반영할 것 같으면 네. 다시 추계를 잘 내서 네. 좀 더 시민들이 농민들이 좀 만족할 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여름 작목들이 다 끝나면 좀 보통 뭐 콩이라든지 고추대라든지 11월 말이 되어야 이제 태울 수가 있잖아요. 아니 분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또 겨울철이어서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눈 오면은 이제 작업을 못해서 내년으로 또 일단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분량으로는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농민들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 없이 뭐 불법 소각을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확보하고 얼마큼 진행하냐에 따라 좀 달린 네네.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잘 편성했으리라 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더 검토하지 말고 가능하다니까 5천만 원 예산 올려서 이것도 뭐 의원님들이 잘 편성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자원과 한번 보시겠어요? 75페이지.
이 부분도 우리 하여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대책과 사업 추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 과에서 그 농업인들 안전을 위해서 농작업 안전의 일환으로 폭염 대응 온열 질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이제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관리사를 이제 2분을 채용을 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이제 직원들이 직접 농업인들 읍면 단체 교육이 있을 때 나가서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현재까지 한 20일에 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 다 홍보 활동하고 있고 현수막도 다 읍면에 개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소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 마을에 이제 방송할 수 있도록 폭염 때 농업인들이 농작업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 방송도 하고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를 내보냈고요. 문자도 내보내고 있고 또 이제 온열 질환 예방 물품들이 있어요. 사업에 이제 선정된 농가들은 폭염 예방 키트라든지 뭐 쿨토시, 그다음에 쿨링 타올이라든지 이온 음료 뭐 이런 등등 이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온열 질환 예방 물품도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최대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품 보급을 하는데 8종이라고 하면 네, 어떤 때는 우리 농민들이 네, 또 이게 정말 이 물품이 굳이 필요 없는데 이 물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예. 그 물품을 선정할 때도 네. 좀 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물어보고 선정을 하는 것도 좀 맞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급 8종이면 간단히 지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폭염 예방 키트라고 이제 구급 키트처럼 폭염에 필요한 그런 물품 키트 나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쿨토시, 그다음에 또 그 선풍기 조끼라고 그래가지고 쿨링 조끼가 있어요. 모터로 이렇게 바람 나오는 조끼 그 종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쿨링 타올이라든지 목에다가 그 쿨링 넥 스카프처럼 이렇게 목에다가 또 더울 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열 지수 측정기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우스 안에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색깔이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농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한번 상담을 통해라든지 네. 한번 조사를 좀 통해서 예. 확실한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물품 네. 보급해 주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게 우리 신규 사업 예전에 없었던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농작업 안전이라 그래서 이제 안전으로 통과를 해서 들어갔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폭염 대응해 가지고 온열 질환만 오롯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뭐 올해 하반기 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우리가 신규 사업의 품목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항목이? 아 이게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저희 사업에? 자체 아, 사업은 내놓을 아니고요. 예, 도비 신규 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확실히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도비 사업이니까. 우리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예방 기술 지원이라서 110농가예요. 네, 네. 가장 위험한 요인은 어떤 게 좀 요인이 있나요?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 위험성 이거 평가에서. 위험성 평가는 이제 저희가 110농가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작업 안전관리사가 직접 가서요. 이제 그 농장의 현황을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우스 안에 농작업 하는데 뭐 미끄러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킹을 현장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도 보급을 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네. 이게 예전부터 상당히 좀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농을 받은 농업인 가운데서 이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11개소가 이제 창업을 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창업 개소수가 늘어나서 작년 이후에 7개소가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소수는 한 3개소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창업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활동 실적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농업 생태원 확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네. 을 주셨잖아요. 현재 요 추진 사항이 어느 정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농업 생태원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작년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라든지 대형 행사를 이제 생태원에서 여러 가지 개최를 하면서 생태원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6월 18일 날 이제 업체랑 계약을 해서 6월 30날 현재 착수 보고회를 해가지고 현재 현황 조사, 그러니까 농업 생태원 현황 조사 분석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농업 생태원 확대 후보지 검토라든지 계략 사업비 산정, 그다음에 뭐 인허가 등 행정 절차나 재정 투자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그 추진 계획 한번 보게 되면 81페이지 네. 농업 해설 프로그램하고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있잖아요. 예. 1,522명, 860명 있는데 전년 대비 참여율은 어때요? 아, 해설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체험 프로그램하고. 체험 프로그램이요. 저희가 이제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에는 14개 과정에 이제 995명을 했었고 작년에는 19개 과정에 1,04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많이 관심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예. 8개 과정이라 했는데 그 8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정이요? 네네. 올해 거요? 네네. 자료로요? 네네.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설명해 드릴게요. 올해 한 과정이 8개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이제 평택 특산물을 활용한 이제 로스팅 시그니처 홈카페 그런 교육 과정이 있었고요. 양말목 공예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탄소 중립 네. 그 뭐 이렇게 남는 자재를 활용한 그런 친환경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양말목 공예 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활용한 우드버닝 교육하고 그다음에 상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설맞이, 액막이, 수수 빗자루 만들기 교육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꽃나들이 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체험하는 그 봄꽃 체험하는 그런 교육도 했었고요. 온 가족 화분 만들기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꽃나들이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했었고 힐링 아로마 체험이라든지 가정의 달에 라탄 소품 만들기 이런 교육 8가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네. 통해서 하게 되면 예, 참여는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8개 네. 품목이.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신규 사업 농업센터 알리베 그 태양광 발전 설비 2개소 설치를 했잖아요. 추가로 예, 예. 예정이잖아요. 근데 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연료 문제, 그 특히 여기서 전기 요금에 대한 절감액이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액이 대비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아, 요거 이제 저희가 농업 생태원에 이제 아리백 태양광 발전 설비는 3개소 지붕에 하는 거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농업 생태원 주차장하고 로컬푸드 종합센터 지붕에 하는 거는 아직 8, 9월에 예정이 돼 있었었는데 조금 업체 사정상 더 연말로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거는 완공이 안 됐고요. 두 개소 예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게 물론 자연환경이라든지 뭐 탄소 저감 효과는 당연히 볼 거라고 기대하는데 예, 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는 효과 같은 건 우리가 좀 나와 있지 않을까. 네. 뭐 전기 요금 같은 경우 이걸 설치했을 때 얼마큼 절감이 될까 그런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전기 요금을 저희가 쓰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부지를 임대를 하고 업체에서 전기를 쓰는 건데요. 총 발전 용량은 대략 한 달에 7만 킬로와트가 넘어가지고요. 일반 가정으로 치면은 한 200가구 정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좀 미관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식품 유통가 전체적인 그냥 아웃라인으로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슈퍼닝 브랜드의 매입량하고 매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에 보시면 저희가 총 28,360톤 정도를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총 매입액은 591억 9천만 원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50억 정도 매입을 하고요. 한 5년치 평균을 보면 근데 매입량은 한 2만 7천 톤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센터에서 또 우리가 농업에 대한 부분이니까 또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26년도에 학교 급식에 대한 우리 지원 계획은 뭐 설명 좀 받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저기 어쨌든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이제 무상급식하는 비용이 한 221억 정도 저희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합치면 총 836억 정도가 지금 무상급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슈퍼워닝 쌀이 일반 나람이보다 좀 비싸서 그거하고 일반 부식비도 약간 지원해서 그건 한 9억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로만 해서 그게 일반 농산물보다 30% 금액을 더 주거든요.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는 그건 한 20억 정도 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 효과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 급식 경비에 좀 안정적 지원은 뭐 필수적이고 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도 좀 경감할 수 있고 또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황을 잘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소장님도 과장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동현 의원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공사는 27년 8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비 이제 생산 장비나 뭐 핵심 분석 뭐 이런 거 도입을 위해서 국비 11억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나요? 아무리 그렇게 되면 이제 12 예산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2 재원을 마련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무조건 11호 가야 된다. 예, 이제 국비 11억이긴 한데 11억도 사실은 12 매칭해서 이게 11억이거든요. 그러면 총 22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2 국비 매칭이 안 된다면 22억을 이제 오롯이 12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이제 건축 예정은 돼 있는데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건축물만 지어놓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건축공사랑 그다음에 기자재 사업비를 일시에 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국비로 안 되면 이제 11호라도 해서 이제 건축물만 지어놓고 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제 같이 함께 힘써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7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가꾸는 도시 치유 농업 육성인데 이제 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총 5,500만 원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혹시 이제 결과로 봤을 때 이제
검사를 통해서 핵심 치유 성과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홀몸 어르신들 100명을 선발을 해서 그 서부, 남부, 북부 복지관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그 홀몸 어르신들 가구에 2번씩 저희가 개별 방문을 해서 반려식물 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전화로도 또 계속 관리를 해서 아직은 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7월달에 이제 이 반려식물을 가지고 북부복지관하고 서부복지관에서 전시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아직 수치적으로는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일단은 그 혼자 계시니까 우울하고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하신데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또 이제 저희 뭐 치유농업사라든지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서로 교감이 되고 좋아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면 아직 뭐 데이터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기간이 9월 초까지기 때문에요. 이제 8월에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된 자료는 이제 8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계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예, 뭐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사회복지관 이런 거랑 네. 같이 연계해서 예.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올해 사업도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예,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 기반 연계형 복지 사업 모델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정책에 반영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미경 의원입니다. 앞에서 이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농업 생태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평택 꽃나들이 추진 4월 16일부터 19일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관람 인원이 7만 1,569명이에요. 그 해마다 방문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꽃나들이 때 저희가 이제 올해 4일 동안 방문객이 현재 생태원에서 이제 2018년도부터 꽃나들이 행사를 했는데요. 최고 방문객 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택 시민인지 아니면 외부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지만 지금 외부인들도 상당히 이제 인근의 용인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 꽃나들이 행사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 봄꽃 관람, 이벤트 및 공연, 먹거리 장터, 농산물 홍보 판매 뭐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방문객들에게 이런 현장에서 페이퍼나 QR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QR로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뭐 대상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올해도 그 만족도 조사로 주로 했는데 네. 그게 지역까지 나오는 건지는 제가 한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방문객들이 대상이나 뭐 어느 지역에서 오는 건지 외부인이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 평택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우리가 뭐 생태원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또 먹거리 장터나 농산물 홍보 판매를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좀 전에 관람객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가 이제 평택시 지역 저희 설문조사한 게 1,071명이었는데요. 평택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632명이었고 나머지가 이제 277명 경기도 내 거주자들 그다음에 충남도 106명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59%가 평택 시민이었고 설문조사 응한 사람 중에 나머지 41%가 타 지역 사람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 답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먹거리 장터라든지 농산물 판매는 저희 이제 농업인 단체라든지 평택시 단체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먹거리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먹거리 장터에서 나온 수익금은 해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 본부에 기부를 해서 그 취약계층들한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 들었을 때 우리 관람 인원이 7,000명이 넘는데 우리 설문하신 분들은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거는 그 설문이나 홍보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찾는 대상이 누군지, 그다음 만족도는 어떤지, 개선 사항은 있는지 알면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먹거리 장터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우리 이제 평택 쌀로 만든 뭐 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배한 그 채소나 과일로 만든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주, 꿀 뭐 이런 종류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휴양 마을이나 로컬 푸드 뭐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택 홍보도 하고 그다음 슈퍼오닝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도 갖추고 이런 의미에서도 같이 뭐 상생해서 협약해서 같이 하면 네. 좀 좋은 홍보 효과를 예. 얻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의원님 현재 지금 그렇게 행사장에서 네네. 수수부금이라든지 평택쌀을 네네.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평택 농산물을 활용한 뭐 백한과 에이드라든지 네. 뭐 블루베리 에이드라든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꿀도 팔고 있고요. 네. 그 단체들이 아, 네. 이제 다 들어와서 네네. 저희 평택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네.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장을 만들고 그래서 있습니다. 뭐 선물 세트나 이런 네. 것도 구성을 해서 예. 설문조사 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이런 네. 식의 홍보 효과도 좋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 농업 생태원 조성은 평택의 농업과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제 10년, 20년 뒤에 평택의 농업과 시민들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신규 용역 과정에서도 담아주시고요. 특히 전문가뿐만 아니라 생태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민과 농업인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를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간우 의원님을 이어 그리고 유미경 의원님을 이어 농업생태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간우 의원님과 유미경 의원님께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좀 덧붙이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꽃박람회 그러니까 꽃나들이가 평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행사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마다 이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몸소 체험을 했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테마까지 정해서 어린 왕자 그런 테마까지 정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어린 왕자가 막 꽃도 심어서 화분도 나눠주고 그걸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더 좋아진 건 뭐냐면 청결하게 굉장히 청결하더라고요. 뭐 쓰레기나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 같은 걸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먹거리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종류도 많이 늘어나고 뭐 체험적인 거 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무디도 갈아서 주시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테마까지 만들어서
많은 걸 노력하신 게 사실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앞으로 나가려 하면 이런 뭐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제 농산물을 그 활용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하셔서 또 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고, 아까 그리고 저기 그 축산반려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입구에서 저도 거의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유기견 그 입양하는 그 코너에. 저도 이제 거기 보니까 개가 진짜 정말로 제가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제가 더 하나 좀 추가 의견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동선을 따라서 계속 돌다 보니 그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수하고 떡볶이 그거를 주시는 장소가 그게 뭐 푸드 저기 로컬 푸드 생태 뭐 체험관인가요? 뒤에 건물. 농촌문화체험관 앞에 예, 그 있었어요. 안쪽 그 안쪽에 이제 천막을 이렇게 쳐놓고 뭐 지역에 있는 인사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쿠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그게 이제 그 시민들도 이번에 같이 거기서 음식을 사서 드신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오픈시켜서, 사실은 그게 좀 행사장은 굉장히 꽃들로 화려한 그 부분이었는데 뒤에서 그 천막 속에서 저도 거기서 국수를 먹었거든요.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좀 개방을 해서 또 좀 단장을 하고, 그 예전에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그 뭐 독일 마을처럼 해서 이제 거기 맥주 마시고 그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임시 천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한번 좀 접목시켜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입구 쪽에 뭐 이번에 지역 상생을 위해서 저 뭐 대만 파인애플식인가 그런 것도 했었죠. 지역 경제 상생화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입구 쪽에다가 그 지역에 있는 뭐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도 같은 것들도 그 박물관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여기 왔다가 뭐 있다가 추가로 행선지를 정할 수 있게 평택에 있는 뭐 맛집 지도라든가 아니면은 가보실 만한 곳들을 안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봤고, 외부에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이 현장 학습을 글로 오는 걸 또 봐왔고, 이걸 충분히 더 크게 키울 수도 있는 행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뭐라고 마무리를 줘야 되나요? 저는 그 행사에 대한 그 행사를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면적을 키워가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저는 뭐 그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대신 이제 면적만 키우는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키우는 만큼 거기에 뭐 새로운 아이템들을 접목해서 더 좀 내실찬 그런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반 현황에서 좀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닝 쌀 생산단지 심사 결과 20페이지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합격률도 있는데 불합격 면적이 소수 퍼센테이지기는 하지만은 있어요. 불합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단백질 검사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가리 이외에 꽃맞이나 추천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6.0이 넘으면은 슈퍼닝 단지에서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밥맛 미질 때문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 심사를 할 때 그
다른 타품종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꽃맞이가 심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잡벼가 있다든지 잡초가 너무 많다든지 그다음에 또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이제 주게 되면은 비가 왔을 경우에 도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복된 그 미질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논들은 저희들이 불합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1% 정도가 슈퍼닝 단지에서 불합격 처리된 사례입니다. 매년 합격률의 변동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합격률은 한 3%에서 5% 수준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단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단지가 조금 그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경지 직접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농지가 아닌 농지는 지금 현재 이 저희들이 장려금이라든지 농자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탈락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100%까지는 뭐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대치를 높게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합격률이 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런 변수들이 발생은 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예, 잘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촌자원과에서 뭐 농업생태원 현황 뭐 본위원도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제 좀 안착돼 가고 있고 뭐 진행하시는 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있고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이제 테마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다양한 이제 볼거리를 이제 제공을 해주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많이 개선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항상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 가장 큰 이제 잔디광장에 있어서는 우천 같은 이제 날씨가 발생할 경우에 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뭐 이제 무슨 저기 포대 같은 걸 이제 깔기는 하시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보셨을 때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잔디광장인지 우천시의 바닥에 이제 배수 불량 때문에 물이 이제 부분 고이는데 저희가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수 개선 작년에도 일부 공사를 하고 했는데요. 올해도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추가로 또 공사를 해서 배수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데도 그 개선의 효과가 그렇게 미비한 편이라면은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이제 그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제 정확하게 그 기간을 잡고 확실하게 그 해결을 하는 것이 또 오히려 더 좋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시고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말씀을 아까 한윤석 의원님께서도 하셨는데 그 우리 시에서 이제 워낙 그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업생태원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도 이제 하셨었고 이제 조금씩 그런 큰 사업들을 이제 유치도 하시면서 이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도 계속 쌓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그 오시는 분들의 그 이용객분들의 피드백 이런 부분들 적극 반영을 하셔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그런 장소 확장을 하시면서도 어떠한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잘 인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니까 총 3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23페이지요. 예, 현재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청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정이 돼야 또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신청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탈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떠한 그
확장이 안 되는 전기차 충전소가 예. 확장이 안 되는 지금 이유가 정확하게 뭐죠? 근데 이제 신청을 뭐 이제 5대 뭐 이 정도 하면 한 대 주고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탈락이라기보다 축소를 해서 주니까 여러 군데에 나눠줘야 되고 뭐 위에도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급속하게 확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보면 운영 기간에서도 23년도 2대하고 24년도 1대 됐는데 그러면은 25년도에는 그 지원을 했지만은 하나도 받지를 못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지원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신청 또 하신 거고요? 예, 예, 해마다 저희가 신청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전기차 보급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방문해 주시는 그 차량 종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편의 시설 부분에서도 조금만 더 그 적극적으로 확대에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불편함이나 이런 편리성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워낙 그 치열하는 거죠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예, 네.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전체적인 주차 면수에 비해서는 사실 적은 숫자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 정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기업이라던가 이제 뭐 학교 뭐 여러 단체에서 이제 참여하는 정원들 이제 가꿔서 하는 정원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 참여를 해서 조성은 했고 그럼 그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여기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혹시 이 정원을 조성하고 운영하는데 이 명명을 주고 그 혹시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그 조성을 하면은 그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이 네이밍을 달고. 이게 이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때 추진했던 정원들이고요.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저희한테 운영 관련된 게 이제 이관이 됐고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뭐 기간 끝나고 나서 뭐 정원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생태원 안에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정원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럼 그 기술센터에서 이 리뉴얼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은 뭐 사전에 이제 그 협의는 필요한 거죠. 예, 산림정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 후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정원문화박람회 할 때 잘 조성은 해주셨는데 이제 뭐 그 하나의 뭐 좋은 시설 정원이나 이런 것도 꾸며놓은 건 좋지만 언젠가는 좀 큰 편으로 그 리뉴얼할 필요도 생기게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런 마찰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좀 확인차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8개소 맞죠? 8개소 중에 이제 직영은 이제 6개소입니다. 네, 직영은 6개 그리고 이제 안중농협에서 하나, 안중 직매장하고 일반 고로파머스가 법인이 하나. 네. 네, 이제 2개입니다. 안중 직매장은 지금 복합으로 운영을 형태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집행부에서는 이게 복합화에 대한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농협들이 이제 안중농협만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농협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이제 농협 차원에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아직 없습니다. 안중농협도 지금 왜냐면 이제 그 로컬로 하다 보면 농가들이 와서 이제 잘 그걸 꾸며놓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농협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들을 이제 대부분 납품을 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품이 들어와서 이제 진열도 그분들이 하고 가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진열도 하고 하는데 이제 뺄 때 잘 안 빼면 이제 농협에서 그걸 또 직접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하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샵앤샵하고.
근데 암중 직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복합으로 하고 그러니까 샵인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 참여 농가 수가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은 매출액 보면 약간 거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그 매출을 내고 있고, 근데 이제 다른 직매장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는 사실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금 더 이제 구성면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소비자들을 그 끌어올 수 있는 뭔가라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본 의원이 좀 판단이 되는데, 이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도 이제 특히 이제 남부권도 배달이도 이제 거기에 가건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거는 좀 저희가 지향을 하고, 요거를 이제 북부도 그렇고 서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직매점이 없습니다. 이제 좀 규모를 좀 키워서 이제 작은 매장은 통폐합하고 규모를 좀 키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찾고 더 많은 농산물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비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잘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입점을 신규 입점하는 그런 농가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퇴점하는 농가들도 수치가 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입점한 농가 중에서는 퇴점한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농가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그걸 시장에 직접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농약 이제 불합격 맞은 분 외에는 아직까지 퇴점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세부 항목에서 이제 89페이지 보시면은 공공급식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로컬푸드 사용량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혹시 그 공공급식이 아닌 이제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건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로컬푸드 재단에서도 뭐 식당에 납품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추진을 하시려는 생각이나 그런 좀 플랜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재단에서 이제 3일 정도 넘게 되면 농산물을 이제 농가 갖고 가야 되는데, 농가 갖고 가면 그만큼 이제 농가에서 손해기 때문에 그거를 식당 쪽을 저희가 식당에서 식자재로 쓰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우리시 농산물이 사실 식당에서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뭐 슈퍼오닝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농산물들이 가격 대비 경쟁력에 있어서는 사실 좀 식당 주인분들께서는 좀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시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로컬 푸드의 농산물을 이용을 했었을 때 줄 수 있는 어드밴티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 그거나 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사용의 활성화나 이게 좀 지역 농산물을 애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정책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그냥 본 의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페이백,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우리 시의 농산물을 구입하면 약간의 페이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방안이라던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켜 주시면은 식당 분들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자고 나란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담이 덜할 테고, 그 농가 측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용을 해주니까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우리 농산물이 좀 더 이용이 되고 확대되는 데 있어서 또 역할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된다면 하나의 또 좋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 네, 포괄적인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 복합 도시예요. 뭐 계속 도시는 성장하고 있고 이제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하나의 그 동반자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거나 이제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 업무 보고 간략하게 하실 때도 말씀 주신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평택 농업이 좀 더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키워 나가셨으면 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시 농업 규모를 보면 경기도에서 1, 2위권에 들고요.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44% 정도가 농경지 면적이라서 경기도에서 이제 뭐 1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농업 인구 뭐 농가 인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2만 호 정도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농업 이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가 이제 가장 시급한 겁니다. 이거는 뭐 비단 평택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이제 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이 확보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지 면적이 조금 이제 가격이 좀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하는 이제 그런 귀농이라든지 뭐 후계농이 많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 특이하게 농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후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기존 농업인들의 자녀분들이 타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또 이제 안착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근데 이제 아까 중요도에 비해서 우리 GRDP 정도로 보면 우리 시 전체 GRDP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농업 생산액이 총생산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거의 그 수준 우리가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수준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이제 창업농들이 들어올 때 그 이제 부모 세대가 했던 이제 대규모 농지에서 소득을 하는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기존의 신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알대라든지 새로운 작목들 또 이제 농산 가공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하고 육성하고 하는 쪽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요. 또 온실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기술복과장 얘기했듯이 우리가 3세대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는 1세대에서 2세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만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업 기반이 사실 저희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 초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용수라든 배수로 전체 뭐 배수 펌프장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일찍 해서 뭐 좋지만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한 기준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수혜도 좀 빈발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쯤에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그런 농업 기반에 대한 이제 좀 조사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농업 유지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쯤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이제 시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발굴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센터 본연의 업무가 농업 이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식량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큰 틀에서 이제 분석해서 대응을 좀 해나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센터가 이제 뭐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이게 뭐 농업 관련된 이제 그런 일만 다루는 거라고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당연히 농업의 경쟁력이라던가 그런 이제 그 미래 이제 고령화도 있지만 당연히 청년 농업인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이나 시대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농업이라던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만족을 줘야 되는 그런 유통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걸로는 이제 농업인 또 소득에 관해서도 또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뭐 다시 2년 만에 이제 그 상권에 돌아와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질의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도 항상 남일이 아닌 내일처럼 우리 이우진 소장님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이제 기술센터 직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농민이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시민이 그런 우리 농산물을 또 이용하고, 또 이제 그런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이제 행복감, 이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이제 농촌이 있는, 농업이 있는 평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요. 나머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김산수 의원님께서 마무리 발언까지 했고 제 몫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거 조금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일상이 돼 버렸죠. K자가 안 붙으면 살 수가 없다. 뭐 K 컬처, K 푸드, K 방산, 모든 게 K가 안 붙으면 이제 글로벌화가 될 수가 없는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평택은 K를 붙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슈퍼닝이 K를 붙일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상표라고 생각합니다. 평택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닝. 근데 평택 슈퍼닝이면 쌀로 많이 대변되거든요. 또는 배 정도? 그런데 평택에서 배로 만든 어떤 특별함 느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쌀 비싸요. K를 붙이려면 수출이 돼야 되는데, 전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꿈맞이, 고시카리 가격 비싸죠. 수출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K라는 걸 붙이고 있다면 슈퍼닝에 아주 뭐 어떤 기준에는 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평택은 경기 도내에서 쌀 재배 단지가 한 두 번째로 크죠. 그 정도는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뭐 화성 다음으로 큰 재배 단지를 갖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리고 또 그런 지역에서 쌀이 또 특별히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슈퍼닝이라는, 뭐 슈퍼닝은 물론 뭐 쌀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저희가 좀 K화 시킬 수 있는 게 저는 슈퍼닝 중에 쌀이라고 보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수출을 못한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게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센터에 계신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재배 면적이 넓은, 도내에서 가장 넓은 곳에 속하는 지역에서 또 더군다나 슈퍼오닝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배 같은 부분은 지금 잘 수출하고 있잖아요. 배 수출 잘하고 있죠. 저 평택뿐만 아니라 저 여기 인근에 뭐 그 성완도 있고 뭐 나주도 있고 수출 잘하고 있다. 물량이 딸린다는 소리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데에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듣겠습니다. 일단 저기 수출 부분은요.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고, 저희 쪽도 이제 물량이 없어서 저희 배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부 올해도 이제 스위스에도 이제 수출이 됐는데, 그 저희 슈퍼닝이 아시다시피 좀 가격은 나가는데 외국이라고 입맛이 안 맞습니다. 저희 나라 쌀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수출을 나가도,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나가도 거기다가 나가 계신 교포분들만 저희 쌀을 드실 수 있지, 이게 동남아 분이 저희 쌀을 먹지를 못합니다. 저희 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여행 가 보시면 거기서 국내산 쌀 거의 맛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이제 자기네 나라 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네 쌀을 주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 쌀을 스위스 뭐 호주 이런 데로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그분들이 수출 저희 안중농업에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나가게 되면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이 유럽까지 가는데. 오늘 여기서 수출해서 이제 배에다 실어서 거기 가서 실지 소비자한테까지 가면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분들도 드시는 분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배처럼 이제 배는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쪽 바이어하고 저희하고 이제 맞아야만이 이게 수출이 되게 배는 쌀은 좀 수출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현재.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유럽 쪽이나 지금 아까 동남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에는 저희 쌀이 맞지가 않지요. 아무래도 음식 문화가 전자가 저쪽 결이 틀린데, 그런데 지금 유럽 쪽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호주 쪽, 특히 뭐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저희 쌀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평택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쌀이 제일 많은 도시인데 지역인데 그 쌀을 좀 더 좀 그 아까 말한 슈퍼 오닝급은 아니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거에 맞는 품종 개발 왜 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뭐 제가 이거 지금 뭐 행정감사 하자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예,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수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일 재배면적이 넓은 예, 지역에 살고 있는 평택시에서 이 부분 고민 좀 있었으면 한다는 고민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뭐 질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슈퍼오닝을 하면 슈퍼오닝이 지금 상당히 좀 일반 농업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다고 하니까. 예. 그런데 이 슈퍼오닝에 버금가는 게 또 하나 숨어 있거든요. 친환경 네, 특산물 농수산물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수확량이 일반 농산물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제가 얼핏 들은 걸로는. 예. 그리고 또 지원도 저희 책자에는 분명히 많이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지원이 약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반 배농사를 졌는데 저장고로 쓸 수 있는데 지원을 받고 쓸 수 있는데 오히려 친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물론 이거는 한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또 친환경이 또 이 슈퍼오닝 쪽으로 좀 그런 비슷한 위치에 분류되었으면 좀 더 지원이 많을 텐데, 슈퍼오닝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럴 텐데 예, 슈퍼오닝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 농업은 예, 친환경이고 정말 우리 국민들, 예, 평택 시민뿐이나 국민들의 먹거리를 예,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친환경 쪽은 조금 좀 찬밥 신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농업을 저희가 이제 저희 정책 기도 저희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갔고, 저희 시도 이제 그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팀도 이제 친환경 팀을 만들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매가가 일반 슈퍼오닝보다 비쌉니다. 친환경 쌀. 그건 전량 이제 학교 급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송탄 APC에서 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슈퍼오닝 친환경을 해서 학교 급식을 현재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학교 급식을 하는데도 경기도에서도 하는데 그 물량 전체를 다 팔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분들이 못 파는 물량들이 일반 시중에 나왔을 때 일반 농산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피해는 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학교 급식을 가면서 일반 농산물보다는 30% 정도 더 추가적으로 가격을 받고 현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친환경을 더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자재나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현재 50%대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부터 이제 저희가 연차별로 해서 시장님한테도 이미 이제 그걸 보고를 드렸고, 이제 연차별로 80%까지 저희가 보조율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 친환경 농가들한테 도움도 주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 더 많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에 납품하는 정도의 예, 초등학교 예, 급식에 쓰는 정도로 쌀을 봤을 때 예, 그래갖고 좀 아마 팔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약간 정부라든지 어떤 이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이분들이 조금은 예, 정말 좋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먹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이분들한테는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슈퍼오닝과 예,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